공매도를 금지합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사실상의 국가 추락하고 부도를 있습니다. 인정하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건 8년 2개월 만입니다.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떠셨죠? 그저 그랬죠. 예. 상승도 하락도 없었습니다. 지금 가상자산 시장은 약간 반등하고 있어요. 반등도 그렇게 큰 반등은 아니고요. 그 저점 대비하면 큰 반등이지만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그리고 코스피 결산 법인들의 1분기 영업이익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에 대한 발표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영업이익이 132% 급증했죠. 하이라이트 받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포인트들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 번씩 먹통이에요. 컴퓨터가 생각보다 안 좋네요. 바꿔야겠다. 외신입니다. 자, 가상자산이 still under pressure, 계속 하락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대놓고 크립토 에셋이라고 하네요. 전 세계 시장이 가상화폐, 화폐라는 단어를 때려가고 있습니다. 전 이 움직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지금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펜대로 굴리는 애들이 돈 있는 애들인 건 아시죠? 언론은 돈 있는 애들이 좌지우지한다. 왜냐? 언론은 공적인 기관이 아니고 그 기업입니다.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해야 돼요. 언론은 어떤 이윤밖에 볼 수 없느냐? 광고 수익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주는 사람들에게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상화폐,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러다 보니까 연준 정부부터 시작해서 각국의 정책 당국자들이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화폐에 대한 주권이거든요. 그 전 세계 패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게 미국이 달러 패권인 거죠. 근데 갑자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비트로 코인을 만드니 리플이니 도지 가즈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경고를 계속 한 거죠. 화폐가 아니다. 화폐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암호화폐, 때까지 불리던 거 암호화폐죠. 그걸 산 사람들이 이러다가 이거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 전 세계적인 언론을 가상 자산이다라고 바꾸고 있는 겁니다. 아니야, 잘못했어요. 저희 화폐 아닙니다. 이거 자산입니다. 이제 화폐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의 결제 5분이 걸리니 10분이 걸리니 이거는 화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요. 한마디로 돈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가상자산에 많이 들어간 상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상자산이 폭락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블리스 클레임 이런 지표들이 뒤에 나오는데 보시고요. 스탁이 클라임 슬슬 기어 올라가고 있다. 이게 테크쉐어, 테크주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어서입니다. 거기다가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사했지만 시사도 아닙니다. 이거는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연준이 그 통화정책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고려할 수도 있다. 각종 가정이 들어간 상황에서 테이퍼링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랬는데 생각보다 그 채권의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크립토도 바운스하고 있다. 위에는 언더 프레셔라고 하더니 기사도 다 왔다 갔다 해요. Consumer Strength in Earnings Spotlight, 이제 실적이 발표되고 있다. 홈디포, 월마트, 이게 소비재랑 직결되어 있는 업체들이죠. 저런 애들의 실적이 발표했는데 당연히 좋게 나오겠죠. 당연히. 이란이안 프레지던트, 이란에 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흔들리는 게 이란 때문입니다. 이란이 핵 합의에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풀리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란은 생크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재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재를 받고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 제재를 유지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유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란의 석유가 풀리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공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신입니다. 비트코인 반토막 쇼크, 이 과장 김대리 연차내고 알아누갔다. 저는 이런 소설 같은 기사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소설 아닌가요 이거? 무슨 비트코인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고 연차 반차를 쓰고 알아눕습니까? 신기합니다. 8천만원 정도 투자했는데 8천 정도 투자하면 반토막 났으면 4천 날아갔는데 사실 1년을 허비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알아놓을 정도인가요? 그렇게 간이 콩만한 사람이 가상 자산에 투자한 것도 좀 용감합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이
또 백지도에 바닥도 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 테슬라 비트코인 비동조화. 테슬라 차트랑 비트코인 차트를 비교해 놓고 이제 비동조화가 일어나는데 이 떼고 싶은 거예요. 그 S&P 추종하는 펀드 자금들이 뉴스 내는 겁니다. 야, 가상자산이랑 더 이상 연결하지 마. 테슬라는 테슬라고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이야. 일론 머스크 CEO는 그냥 또라이야.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코인에서 돈이 빠지고 있는 거 맞죠? 지금 하락을 한다는 건 돈이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빠지고 있는 돈들이 증시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매우 여겨집니다. 저도 매우 여겨집니다. 코스피가 3,500 간다. 최대 변수는 땡땡땡. 근데 뭐 변수는 없었어요. 기사 내용은. 이런 낚시 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얘들이 JP 모건입니다. JP 모건인데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주식 투자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겁니다. 공매도가 재개됐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 유입도 일어날 것. 거기에 그 GDP 성장률 전망치를 0.5% 올렸습니다. JP모건은 한마디로 지금 한국 시장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예,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롱 포지션을 잡았다라는 게 보이는 겁니다. 얘들이 뭐 3,500까지 갈 거면 지금 뭐 온갖 빚을 다 땡겨가지고 사야겠죠. 네, 쟤들이 안 그렇습니까? 지금 3,100인데 자기들 막 천재산 끌고 직원들 다 모아서 그냥 너네 신체 포기각 써라, 돈 다 빌려와라 라고 해서 다 사야겠죠. 확정 수익 아닙니까? 지금 3,100이잖아요. 10%는 넘게 버는 겁니다. 당연히. 근데 그러지 않고 있죠. 네. CS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들 뭐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전 세계 주식시장에 조정 온다. 투자자에겐 기회. 어이구, CS 얘들은 거의 뭐 단타쟁이들이죠. 얘들은 옵션 장난질하는 애들입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에 더 깊은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얘들은 딱 보이죠? 뭘 했다?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숏을 잡은 거예요. 지금 둘 중에 한 명은 바보 되는 거죠. 예, 이게 재밌는 게임입니다. 둘 중에 한 명은 죽는 거예요. 이런 거는 참 좋습니다. 예, 의견이 명확해서 좋아요. 390만 삼성전자 주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미했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를 했습니다. 방미를 했는데 지금 뭐 미국에 투자를 하니 많이 막 얘기하고 있어요. 저 얘기도 아젠다일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중국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냐 마냐입니다. 지금 TSMC는 중국 제재에 동참했죠.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뜨뜻미지근한 포지션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까지 콜한 겁니다. 그래서 김기남 DS 부회장께서 가신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가셔야 할 분은 지금 다른 데 계시죠. 자, 오늘 지표가 발표되는데,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예측치보다 좋게 나왔다. 예, 실업자가 줄었다라는 겁니다. 줄었다. 이런 제조업 활동 지수는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직계이긴 합니다. 이건 근데 설문조사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미국의 재고량이 바닥을 쳤습니다. 제조업은 계속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이런 뉴스들이 나왔는데 의미는 없었습니다. 자, 율라가 다가오고 있고요. 유럽 류마티스 화케입니다. 류마티스 관련주들을 잘 관찰하다가 시장이 떨어져서 하락할 때 매수하면 굉장히 큰 이익을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지금 깜빡하셨겠지만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제가 어깨춤을 추겠죠. 확실한가요? 안 출 수도 있습니다. 자, 가상자산 미미한 반등 중입니다. 아직은 뭐 백지 잘 올라가고 있죠. 예, 전저점 붕괴하기 전까지는 그냥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연준이 통화정책 회의에서 테이퍼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야, 무슨 뭐 테이프를 뭐 바르는 것도 아니고 테이퍼링이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양적 완화의 그 반대, 그러니까 긴축을 하는 거죠. 긴축과 양적 완화의 중간에 있는 겁니다. 테이퍼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풀고 있잖아요. 푸는 속도가 있으면 돈을 막 찍어내면서 연준이 자산을 매입하는 거예요. 대차 대조표를 제가 매주 보여드리잖아요. 그렇게 매입하는 건데 그 속도를 늦추겠다는 겁니다. 그게 테이퍼링이에요. 테이퍼링. 예, 그 테이퍼링의 가능성을 언급했다라는 건데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매파와 비둘기파는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슬슬 매파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겠죠. 자, 연준과 FOMC의 차이입니다. 요거는 한번 멈춰놓고 보세요. 예전에 설명드렸던 건데 맨날 연준이 나오고 FOMC가 나오면 헷갈리는 겁니다. 자, 코스피가 1분기 영업이익이 131.73% 올랐다. 질적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결산법인 이익과 주가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를 짚어야겠죠. 이런 걸 짚는 기사는 없습니다. 자, 보시면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고 코스피 지수 주가인데 제가 14년부터 봤어요. 14년부터 봤습니다. 14년부터 보시면 매출액이 한번 쭉 줄어요. 줄다가 쭉 올라가죠. 네, 이거 1분기만 본 겁니다. 뭐 1, 2, 3, 4분기 다 더하면 다르겠죠. 근데 1분기만 본 거예요. 1분기만 매핑시킨 겁니다. 근데 좀 잘 맞죠. 예, 왜냐면 1분기에 큰 사건들이 발생했었거든요. 자, 20년 대비입니다. 작년 대비 코스피 지수는 여기 바닥 대비 바닥 종가입니다. 62.4% 상승했습니다. 완전 바닥 대비해서 엄청 많이 올랐겠지만 월봉 종가로 따지면 62.4% 올랐다. 4월 기준입니다. 자, 20년 대비 영업이익은 아까 보셨다시피 131.7% 상승했습니다. 오케이. 자, 영업이익 상승률 대비 코스피 지수는 더 올랐죠. 야, 이러면 2배는 더 올라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자, 18년입니다. 18년이 최고점이었잖아요. 그 이전 최고점입니다. 이전 최고점 대비 코스피 지수는 25.1% 상승했습니다. 근데 그 이때 영업이익 대비하면 3.7% 상승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삼성전자 수익 그 의존도가 조금 낮아지긴 했죠. 네, 낮아지긴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자, 그러면 저번 최고점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3.7%밖에 상승하지 않았네. 바닥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이건 코로나 특수고요. 그럼 백지 멀쩡할 때 보면 3.7%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이게 뭐야? 그러면 지난 고점 대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거네. 원래 거품인가? 이거 뭐지? 자, 근데 지금 화폐를 보셔야 됩니다. 투자자 예탁금, 증시 주변 자금이죠. 증시 주변 자금이 지금 그때 대비해서 한 두세 배 올라 있습니다. 두세 배가 뭐야? 그 이상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대조표도 지금 자산의 매입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양적 완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협의통화를 보시면 거의 30% 넘게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협의통화입니다. 본원통화가 아니고 협의통화예요. 당장 증시에 투입될 수 있는 통화가 협의통화입니다. 자, 화폐 가치가 똥이 됐네. 예, 느껴지죠? 화폐 가치가 똥이 됐다. 왜냐하면 양적 완화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옆에서 찍어낸 거예요, 공장에서. 이거 정말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한마디로 화폐 가치가 똥이 됐다. 자, 그럼 다른 걸 볼게요. 자, 코스피 지수는 그대로입니다. 자, 20년 대비 매출액. 작년 대비 매출액이 10% 상승했습니다. 이 초록색 선이죠. 매출액이 상승했습니다. 20년 대비 순이익이 361% 올랐습니다. 이때 순이익을 못 봤다는 거겠죠. 손해를 보고 청산을 했다. 제품들을.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러면 18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16.1% 상승했습니다. 이때 대비해서. 자, 18년 대비 순이익이 49.6% 상승했습니다. 약간 차이가 보이시죠?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차이는 아시죠? 네. 온갖 거 다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순이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다. 그게 순이익인데 순이익은 18년 대비해서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50% 여기서부터 여기. 저점 대비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네. 저점 대비하면 거의 361% 올랐으니까 말 다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캐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순이익 올라는 거 오케이 그래. 순이익 대비해서 그럴싸하게 올랐네. 정도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면 덜 올랐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매출액이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매출액.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아까 저희가 화폐가 풀리는 거 봤죠.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답니다. 아직 인플레이션은 아니다. 자, 그러면 매출액이 16.1% 상승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왜냐?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기업들의 매출액이 늘어나냐, 줄어드냐가 레드오션인지 블루오션인지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맞죠? 매출액이 점점 증가하는 업체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점점 많이 팔아야 되는데 매출액은 그대로인데 순이익만 올라가요. 그러면 얘들은 뭘까요? 예.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한동안이죠. 특허가 풀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올라가지 않는데 순이익이 올라간다. 얘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이랑 달라요. 외국이랑 다른 게 기업의 매출, 영업이익이랑 직결되는 인건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우리는 노동 유연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는 해고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장은 중국과 더불어서 해고를 할 수 없는 시장이다. 제가 너무 많은 걸 넣어드리면 헷갈리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은 현재 최고점 부근 맞죠? 자, 지금 기대를 지나고 열광하는 단계입니다. 탐욕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을 보시면 알겠죠?
자, 퇴직기금이 몰려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퇴직기금이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비해서 굉장히 딱딱합니다. 굳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원리금 보장형, 이게 그냥 이자만 받아먹는 거예요. 예, 이자만 받아먹는 겁니다. 그게 지금 대부분이에요. 90%입니다. 근데 외국 대비하면 좀 우스운 수준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삼성전자도 이번에 DB형을 DC형으로 바꿔준다고 그 노사협의회가 협의한 결과로 나왔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에 그 잠자고 있는 퇴직기금도 증시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고, 삼성전자가 하는 정책은 다 따라갑니다. 다른 기업들이. 그럼 다른 기업들도 DC형으로 풀어줄 수 있다. 그럼 퇴직기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저는 코스피 전망치를 분석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20년은 제가 코로나 전에 찍었는데 3천 간다고 했다가 코로나가 와서 진짜 완전 죽을 뻔했지만 뭐 보란듯이 또 3천 인근에 가서 끝났죠. 이 노벨 주식상을 제가 시상을 못했네요. 노벨은 지금 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1년에 투자 전략서는 코스피가 4천까지 갈 수 있다라고, 사실 2020년에는 코스피 3천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2021년에서는 코스피가 4천까지 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건 너무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밴드도 좀 넓게 잡았습니다. 좀 양심이 없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너무 많이 반등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저는 저점을 2400대로 보고 있습니다. 2400대. 경계는 극대화해야 됩니다. 지금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에요. 가상자산도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변동성이 큽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코스피 2900, 코스닥 870을 그 1차 지지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지금 해지를 들어갔어요. 인버스 EX에 투자를 했습니다. 시장은 지속 상승 가능하다. 아까 매출액이 상승하는 거 보셨잖아요. 순이익이 상승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거에 기반해서 시장은 지속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있다. 리플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것도 장난치죠. 장난치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냥 큰 산을 그렸습니다. 누가? 외국인이요. 코스피는 뭐 그대로 팔고 떠났지만 이건 참 어이가 없죠. 근데 코스닥을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이 이렇게 산을 만들었다가 계속 샀습니다. 이런 진짜 거의 뭐 보합을 이루었는데요.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지금 미증시가 상승 중이라 야간 선물은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좀 형편없었는데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정치 테마주입니다. 이거에 혹하면 안 돼요. 혹하면 안 됩니다. 증시 주변 자금은 다시 늘어나고 있다. 미수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산이 됐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시간이 걸린 데드라인이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미증시는 현재 반등 중이죠. 나스닥이 반등치를 좀 반납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테크 쉐어들의 어닝 발표로 인해서 기대감 올라가고, 거기다가 테이퍼링을 시사했지만 잠깐만 저거 들어보니까 if가 너무 많은데 만약에 이게 너무 많은데? 라는 생각에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하고 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원달러가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1120원대로 들어왔어요. 원자재들은 지금 좀 힘들죠.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투자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가상자산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증시도 언제 폭락할지 모르는 폭풍 전야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뇌동하지 말고 좀 거시적으로 본다는 생각으로 투자하면 흔들리는 일이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든 흔들리지 않든 저는 양질의 정보를 찾아서 정말 정확하고 꾸밈 없는, 어차피 거짓으로 쌓아 올린 탑은 언제나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실되게 장신구를 덕지덕지 붙이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찾아가는 그런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최근엔 좀 제가 의지가 좀 많이 약해졌어요. 만약에 오늘 안 찍고 잘까 막 이런 생각할 정도로 많이 피곤한데 이렇게 좀 시간을 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좋은 밤 되세요. 잘 자요.